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62화 암수묘명입니다. 바이암, 메뿌리수, 아득할묘, 어두울명이 되겠습니다. 암수는 바위와 앙굴 또는 산봉우리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이 산의 정상부가 바위로 된 악산 봉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묘명은 암수가 저 멀리 아득히 펼쳐져 있어 어둡기까지 하다는 의미이니 대륙을 수놓고 있는 산봉우리들의 장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대륙의 험준한 바위산이 아득히 뻗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원에서 바위 산봉우리를 자랑하는 이 서악 화산과 북악 항산이 되겠습니다. 오악 중에서 화산이 가장 높죠. 이 바위를 드러낸 산봉우리들이 이 아득히 이어져 있는 장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위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매산과 음알음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매산은 삐죽이 솟은 산봉우리들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산, 산신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음알음은 여기 보면 가미감자, 그리고 기서금자, 그리고 이후에 이구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가미감은 또는 용감을 감으로도 불리는데 큰 짐승을 사냥하는 이 용맹스러운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돼지가 그려져 있고 돼지를 거느리고 있는 이 거물추가 있습니다. 거물추는 일전에 제가 이 호딴자에서 큰 짐승을 잡는 이 거물을 던져서 올가매는 사냥기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각골자에서 이 거물추를 잡은 손이 하나 또는 이렇게 두 개로 그려진 형태도 있습니다. 건문으로 가면은 이 손에서 던져진 이 거물추가 이 돼지를 올가맨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 형태가 각골문의 돼지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형은 이 우리가 턴가로알로 알고 있는 이 돼지머리 개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건문 자형을 보면은 이 돼지머리 개와 이 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형태는 사실 제사용 돼지를 뜻하는 이 점칠단자의 고자와 동일합니다. 즉, 이 손이 이 돼지의 이 몸뚱이처럼 해석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돼지를 뜻하는 자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돼지시의 각골자는 이 살찐 돼지의 이 몸뚱아리가 강조된 상형문자입니다. 건문으로 봐서는 이 자형은 선형화가 되면서 이 돼지라는 느낌은 약합니다. 그런데 돼지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제사용 돼지를 뜻하는 자가 이 건문 이후 고어에서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자가 바로 이 점칠단입니다. 이 자형은 이 돼지 시자에 위에 이 머리 부위가 부각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제사에서 돼지머리가 중요시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에서 돼지머리의 이 얼굴 상을 보고 점을 치기도 했는데 웃는 상이 최고라고 합니다. 처음 돼지머리는 이 입구자 형태였다가 획이 하나 추가되어서 이 손을 나타내는 이 또자 형태가 되었다가 다시 이 사다리꼴의 이 네모 형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이 오늘날 돼지머리를 뜻하는 돼지머리 개자가 됩니다. 이 자는 사실은 돼지보다는 기둥을 점치는 제물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날 의미는 점치다, 판단하다 이며 그래서 판단할 단어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진 이 돼지머리만 따로 적은 것이 바로 이 돼지머리 개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 용감할 감의
건문을 보면은 이 돼지가 이 그물추에 얽힌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돼지머리 개자와 이 아래 이 돼지의 고기를 뜻하는 이 육다를이 있어 이것이 돼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변은 여기 몽둥이 숫자죠. 이 몽둥이 숫자가 있어 이 몽둥이로 돼지를 잡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형은 이 손에 짝대기를 쥔 형태, 즉 덩그러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할 감, 또 감이감, 이자는 이 돼지를 잡는 모습을 나타내어 용감하다, 굳세다는 의미이며 나중에는 감히, 구태여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어말엄은 이 산에서 멧돼지 몰이 사냥을 하는 형태를 그리고 있으며 멧돼지 몰이를 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철저히 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몰이 사냥이라는 것은 이 산 위에서 몰이꾼들이 고함을 치며 멧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래의 사냥꾼들에게 몰아주면은 이 아래에 있던 사냥꾼이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 어말엄의 검문 자형은 이 산 위에서 고함을 치는 이 몰이꾼들을 입구자로 그리고 있고 짐승 사냥을 뜻하는 이 용감할 감이 아래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 몰이꾼을 뜻하는 이 입구자는 원래 3개였으나 소전으로 오면서 2개로 줄게 됩니다. 이 아래 여기 달감자처럼 생긴 자형은 사실 사냥도구인 이 거물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엄하다, 철저하다, 혹독하다, 빈틈없다, 급하다입니다. 한편 이 엄이라는 것은 이 몰이꾼들의 이 긴박한 소리라는 그런 속뜻이 있으므로 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도성에서 관원들에게 준비를 알리던 이 북소리도 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엄의 검문 자형은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산정에서 선 이 몰이꾼들을 나타내는 입구자를 이 산정의 바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부터는 이 어말엄과 이 위의 산정의 바위를 라는 의미를 구분하고자 이 산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소전에서부터는 이후에 매산자가 들어간 이 바위암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위암은 이 검문자형은 어말엄과 동일하지만 소전에서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해서 그 의미가 바위, 언덕, 벼랑, 낭떠러지, 가파르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맷뿌리 수입니다. 이 자는 매상과 이 말미암을 유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을 유는 사실은 호롱불을 그린 자형입니다. 호롱불은 기름으로 심지를 태워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이 시골에서는 밤에 호롱불을 켜서 방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이 자형은 각골자부터 있어서 호롱불의 기원은 동물 기름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인류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스코 암벽화가 기원전 17,000년에서 15,000년경이므로 인류가 사실 호롱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골자와 건문은 이 호롱불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전에서 이 자형이 정형화되면서 밭전자와 점주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의 처음 의미는 아마도 불시 혹은 불을 밝히다 였을 것입니다. 석기시대에 이러한 불시는 매우 소중한 대상이었습니다. 불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큰 불로 키울 수도 있고 모두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뜻은 삭, 근원, 까닭 이란 의미로 해석되어 이 오늘날 말미암을 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 원래 뜻했던 밝히다는 의미에서 행하다, 보자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한편 환하다는 의미는 여성의 웃는 얼굴을 뜻하기도 해서 이 말미암을 유는 여성이 웃는 모양 요로도 불리웁니다.
이 유의 밝히다는 의미를 이용하여 이 가는 길을 밝히다, 즉 인도하다는 의미의 자형이 만들어진 것이 이 가다는 의미의 착자와 이 유의 합성자로 된 이 나아갈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나아가다, 밝혀 나아가다, 인도하다, 길을 밝히다, 밝은 길, 도리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유가 기름을 태우는 호롱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호롱불을 뜻하는 이 기름을 뜻하기 위해서 액체인 이 삼수변이 추가된 것이 바로 기름유이기도 합니다. 이 호롱불은 원시 인류가 동굴에 정착했을 때부터 사용이 된 것입니다. 어두운 안굴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린 것이 이 산굴 수가 되겠습니다. 안굴이 있는 산과 호롱불을 뜻하는 이 유의 합자가 이 산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안굴이 산골짜기에 있다는 의미로 이 매산이 아닌 이 골국자와 합해서 이제 이 골짜기에 안굴이 있다는 의미의 이런 산골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는 나중에 산봉우리에 불을 지피는 이 봉화의 그런 의미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봉화는 이 사기에 주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 포사스라에 처음 기록되어 나오며 춘추 전국시대에는 인적국의 침입을 경계하기 위해 널리 건설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봉화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는 이 산굴이란 뜻 말고도 이 산꼭대기에 있는 호랑불, 즉 이 봉화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이 자형의 의미가 산의 꼭대기를 그런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맷뿌리 수로도 읽힙니다. 이 맷뿌리라는 것은 이 산봉우리를 뜻하는 우리말 맷뿌리의 다른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솟아난 산봉우리 형태로 이 자형이 바뀌게 되는데, 소전 이후에는 이 유자 위에 매산자가 얹혀져서 이 산봉우리의 느낌이 나도록 자형이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이 봉수라고 하면은 산봉우리의 호롱불이 되는 거니까 봉화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자가 단지 안굴이나 산봉우리라는 그런 의미로 굳어지게 되면서 봉수는 그냥 산봉우리라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봉화를 의미하는 이 봉수는 이렇게 따로 적고 있습니다. 이 두 자는 오로지 봉화를 나타내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아득할 묘 또는 요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나무목과 나릴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목은 나무를 의미하는 이 상형문자이며, 나릴은 해를 그린 상형문자가 되겠습니다. 아득할 묘는 저 멀리 지평선에 선 이 나무 아래로 해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그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저 멀리 해가 떨어져 어두워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 의미가 어둡다, 어두워서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 이며, 또한 아득하다, 깊숙하다, 깊고 넓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묘 또는 요로 읽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어두울 명 또는 면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위에 덮을 몇과 아래 기울척의 합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울척은 또 이 날일자와 이 여섯육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섯육을 보면은 여섯육은 원시시대 움집의 형태에서 나온 상형문자입니다. 이 자는 사실 이 진면자의 각골자와 같습니다. 진면이 이 움집의 이 지붕 형태가 강조되어 집을 의미하는 자형으로 발전되었다면은, 이 여섯육은 이 움집을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강조되어 집을 기둥이 강조되어서 이 기둥의 개수를 나타낸 자형이 되겠습니다. 원시시대 움집 기둥은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이 6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 개수를 의미하여 이 자는
이 여섯이라는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 고대 풀로 만든 집을 여라고 불렀는데 이 여섯이라는 그런 음이 여에서 나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동이족과 각골자와의 관련성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울척은 이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움집을 그린 이 여섯 육과는 상관은 없고 해가 기울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척은 처음 의미는 해가 기울다 였습니다. 해가 땅으로 기우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긴 큰대자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래 이 해를 그리고 이 큰대자의 사람이 기울어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자는 좀 이 헤드가 기울어졌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기울게 그려서 좀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큰대자의 사람 머리를 이 삐딱하게 기울여서 기울다는 의미를 표시하고 이 해가 기울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울어진 이 머리 옆에 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의 의미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다, 한쪽으로 쏠리다, 해가 기울어지는 오후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형은 이 언덕이 있고 이 언덕 아래에 여기 사람을 넣고 다시 여기 해를 넣은 형태입니다. 즉 이 해가 언덕 아래로 이미 떨어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자형은 이 언덕 아래에 사람이 있고 이 언덕 위에 해가 걸쳐진 형태입니다. 또 다른 기울척으로는 이 날일자 아래에 여섯 육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 형태는 이 어두울 명의 구성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어두울 명은 밝은 해를 가려 어둡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골자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개의 그릇 사이에 이 해를 집어넣어서 해가 그릇 안에 감춰져 있다, 즉 어두워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자는 이 두 손에 이 보자기로 잡고 이 해를 덮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세 번째 자는 이 움집을 뜻하는 이 진면자 혹은 여섯 육자 안에 이 해를 가둔 형태입니다. 이 자는 어두운 집 안에서 두 손으로 무언가를 더듬는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두 손이 이 안으로 공손히 모아진 것은 이 밭들공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는 이 두 손이 밖으로 펼쳐져 있어서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건문에서는 이 집을 뜻하는 이 형태가 나중에 여섯 육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섯 육자 위에 이 나릴이 있고 다시 이 나릴을 덮는 이 덮을 멱자 혹은 진면자가 위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육은 기둥을 뜻하고 이 면은 지붕을 뜻하기에 해가 이 집의 기둥과 지붕 사이에 들어있다, 즉 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덮을 멱과 이 여섯 육 사이로 이 해가 위치하면서 오늘날의 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덮을 멱이 없이 이 여섯 육자 위에 이 나리리는 이 형태만 빼내서 다시 만드는 것이 이 기울척이 되겠습니다. 즉 어두운 것은 해가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두 자는 이 동자로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암수묘명, 즉 이 암수 바위 산정이 묘명 아득히 펼쳐져 있다는 중국 대륙의 자연 풍광을 묘사한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작지만은 매우 아름다운 산맥들이 수놓고 있습니다. 동학 금강산, 서학 묘향산, 남학 지리산, 북학 백두산, 중학 삼각산 등 모두 빼어난 산들입니다. 이 사진은 기암괴석의 봉우리로 유명한 동학 금강산이며 이 사진은 이 바위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이
연못, 즉 천지를 나타내는 북악백두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